프리랜서 예술인 여러분, 계약서 쓰기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부터 걱정 마세요. 제가 싹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가분들을 위해 표준계약 꿀팁 알려드리려고 온 이메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통해 프리랜서 예술가분들이 계약서를 쓰시면서 마주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와 꿀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계약서라는 게 한 번 잘못 쓰면 잘못하다간 풍비박산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제 그럴 일이 없다. 표준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독소조항,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독소조항이 뭔진 잘 모르지만 뭔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은 오시죠? 저작권자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란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주면서 받는 대가는 터무니없이 적은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지뢰밭입니다. 그렇다면 지뢰찾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독소조항을 살필 땐 숲을 먼저 파악하고 나무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큰 틀인 계약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고 부차적인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계약서를 받으면 표제와 개요를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목적물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양도나 이용 허락은 어떻게 할 건지, 이용료는 어떻게 지급할 건지 등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본질을 흐리는 부차적인 단어나 문구들이 내용에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매의 눈을 장착하시고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서 저작권을 양도한다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포함해서 저작권을 양도하는 걸 말해요. 즉 A라는 작품이 나의 허락 없이 각색이나 변형되어서 A+라는 작품으로 올라가도 난 이미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입지 않도록 독소조항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진 않습니다만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방법은 상대방과 다시 협상을 해서 불리한 조항을 빼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다른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약 변경을 하는 건데요. 만약 이것도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조치로 넘어가셔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의를 하시면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빈도수로 따지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한 번 할 때 되도록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 민법 말고도 다른 법에 무효로 만들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교섭 단계에서 확실히 계약이 될 거다라고 하고 나중에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인데요. 그때 당시 신뢰 손해를 입었다라는 판결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협상이 중단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부할 때는 선제 공격을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중요 조건을 정리해서 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꼭 길고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술인복지법의 법정 기재 사항과 또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제시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서면 계약 위반 신고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해제, 해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서 혼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원래대로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원상복구시킨다는 거죠.
저작권 계약과 같은 장기 계약에서 해제는 보통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황처럼 계약 초기에 주고받은 것이 없거나 아니면 극히 적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장기 계약이나 저작권 이용 계약에서는 해지가 주된 계약 종료 수단인데요. 해제나 해지는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걸 말하고, 합의해지는 양 당사자가 일치된 의사로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제와 해지는 일방, 합의해지는 쌍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번 기회에 꼭 정확한 의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수익 분배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네요. 이 수익 분배 문제로 예술가분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죠. 일단 수익 분배 기준을 정할 때 쓰는 용어들이 무엇인지, 공제 항목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미리 공부를 해둬야 수익 분배 조항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가 조건의 분류로는 크게 고정 대금 지급, 수익 배분,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작권료와 같은 고정 대금 지급에 해당한다면 일괄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정기 지급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세와 같은 수익 배분에 해당한다면 판매 부수가 기준인지 매출액이 기준인지 아니면 순이익이 기준인지, 이런 수익 분배의 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관련된 증빙 자료나 정산 내역서를 꼭 요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선급금이나 웹툰이나 웹소설의 MG 제도와 같이 고료와 인세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혼합형 대금도 있습니다. 혼합형은 인세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인세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준에 미달했을 때 선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기본 원리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꼭 숙지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올바른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표준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았는데요. 사실 법률 분야라는 게 수학처럼 다 딱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문제도 해결 방법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싶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법률 상담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9월과 10월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예술가의 인생 수업에서 법률과 노무를 주제로 하는 월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부디 예술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들 올바른 표준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